안녕하세요, 다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가 일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단어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공부해보면서 느끼고 있겠지만 사실 새로운 문법, 표현, 관용구 이런 것들 다 좋지만 결국에는 어휘력 싸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단어를 알아야, 문법 조금 틀려도 단어를 많이 알아야 우리가 일본어로 실제 그 일본인과 소통을 한다든지 능력 시험을 본다든지 일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일본어 단어를 어떻게 공부하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전에 저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했다, 이렇게 하면 단어를 조금 능률을 높이면서 효율적으로 익힐 수 있다,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영상을 보시고 제가 공부한 대로 그 단어장도 구매를 해서 공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새롭게 하테나 일본어도 생겼고, 그리고 우리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단어장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또 일본 여행이 그 재개의 기미가 보이면서 일본어 공부를 또 시작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공부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이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단어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을 했는데요. 첫째는 단어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단어장을 어떻게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좋은지 공부법에 대해서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장을요 마법의 단어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일견 기존의 단어장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일본어 학습자들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유용한 기능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장만 잘 활용하시면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유용하게, 좀 편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본어 단어를 가져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일본어 학습자들이 일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필수 단어를 테마별로 약 2,000개 정도 그렇게 정리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단어장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소화를 한다면, 대부분 소화를 한다면 일본인들과 일상적인 그 소통,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런 소통도 가능하고, 소통은 물론인 거고, 그리고 일본어 능력 중급자, 예를 들면은 일본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N3 수준, 요 정도를 목표하는 학습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안성맞춤의 단어장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단어장이 왜 마법의 단어장인지, 특별한 기능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편의성입니다. 실제로 우리 수강생분들 이 단어장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목차에서 해당 테마를 누르게 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또 제목을 누르게 되면 다시 목차로 돌아온다든지, 그리고 시험 기능으로 연결이 된다든지, 그리고 영상 카드를 클릭으로 볼 수 있다든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영상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 카드를 잘 활용하면은요, 출퇴근이라든지 등하교 또는 운동, 운전, 쉽게 말해서 각 잡고 공부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카드를 이용해서 단어를 익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종이 단어장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우리 학습자들의 공부 환경,
이라든지 상황, 이런 거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실력 평가 기능입니다. 저는 이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단어 공부해봐서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돌아서면 자꾸 까먹어요. 까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사실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를 안 써서 그래요.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인 친구가 있거나 또는 일본에서 살고 있거나, 그래서 일본어를 내가 공부한 거를 자주 써먹는, 쓸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한국에 있어요. 별로 일본어에 노출이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면 그때뿐이고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억력을 오래 가져가려면 복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 복습이라는 게 잘 안 되죠. 새로운 거 익히는데 집중을 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이 실력평가 기능을 잘 활용을 하면 좋은데, 언제 어디서나 내가 공부했던 단어들을 시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공부했던 단어, 또는 지난주, 지난달, 어쨌든 과거에 공부했던 이 단어들을 열심히 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가볍게 시험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인 이상 시험 봤을 때 결과가 안 좋으면 내가 공부했던 건데 까먹었네? 이러면서 또 한번 보게 되잖아요. 자꾸 이런 학습자들을 조금 귀찮게 힘들게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과거에 내가 공부했던 단어를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학습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장에, 마법의 단어장의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하면요, 조금은 편하게 일본어를, 단어를 익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암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는 학습자분들에게 오이 학습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이란 먹는 오이가 아니라 숫자 5, 평일을 뜻하는 5,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이는 토요일, 일요일, 이런 뜻으로 오이 학습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평일 5일 동안은 새로운 단어를 익히고, 그리고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 2일간은 5일간 공부했던 단어들을 복습하는 이 학습법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오이 학습법을 잘 실천을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150개의 단어를 익히고, 그리고 12주간 열심히 하게 되면은 다 여러분들 걸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은지 그 얘기를 조금 보면서 구체적으로 해드리면은, 자, 일주일 중에 평일 5일간은 새로운 단어를 익힌다고 했습니다. 이 마법의 단어장을 보면은요, 테마별 30개의 단어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테마를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자신이 조금 벅차다 라고 하면은 이틀에 한 테마씩 해도 됩니다. 30개씩 들어있으니까 15개씩 쪼개면 되겠죠. 어쨌든 월요일날 새로운 테마를 30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날도 새로운 테마를 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새로운 테마를 30개씩 하게 되면 150개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매일같이 매일 새로운 테마를 공부하게 되면, 만약에 금요일이다 라고 하면 월요일날 공부한 거 굉장히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잊어버렸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직전에 공부한 거를 가볍게 보고 새로운 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월요일날 30개를 봤어요. 한 테마를 봤어요. 그럼 화요일에는 새로운 거 익히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전날 익혔던 거, 월요일날 익혔던 30개를 가볍게 눈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수요일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수요일에도 새로운 테마는 열심히 공부하겠죠. 하지만
여기 이제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월요일과 화요일에 한 거 눈으로만 한번 쭉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뭐 시험을 보셔도 좋고요. 이렇게 금요일이 됐을 때는 그러면 몇 개를 봐야 될까요? 월, 화, 수, 목 공부한 거 120개 눈으로만 빨리 보고 그리고 새로운 단어 또 익히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단어도 익히고 전에 했던 것도 복습을 눈으로만 싹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뭘 하느냐? 새로운 거 익히지 말고 그 주에 공부한 새로운 단어들, 그 주에 공부한 것들을 복습을 쫙 하는 겁니다. 눈으로 해도 좋고 틀렸던 거, 기억 안 났던 건 조금 꼼꼼하게 해도 좋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이제 한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됐다. 그러면 과감하게 기억 안 나는 거는 버리고 새로운 단어를 또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억력을 조금 오래 가져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우리 그 마법의 단어장에만 있는 실력 평가 기능을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한다면 기억력을 높이는 데는 엄청난 효과가 있겠죠. 한 12주 정도면은 대부분 다 볼 수 있습니다. 익힐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각자 능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다 완성을 하면은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는 그 시험을 본다든지 실력 평가 있잖아요. 그 기능으로 시험을 본다든지 또는 그 테마별로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을 찍어가지고 다시 한번 가볍게 복습을 한다든지 어쨌든 그 기억력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했던 그 종이 단어장 보면서 열심히 쓰면서 공부했던 그것보다는 능률을 확실히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는 게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처음에는 모르는 게 많으니까 열심히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해야 했다면 두 번째 또는 뭐 세 번째 다시 한번 이렇게 볼 때는요 아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단어장과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동안 단어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점 그런 거 좀 느꼈던 분들이라면 요번에 이렇게 하테나가 제시하는 이 방식으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용한 내용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